자, 경영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경영자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의 한 청년이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어떤 광고였냐면 미국 초원, 넓은 초원에 버팔로 떼가 나타나는 곳을 알고 있다. 이 버팔로는요, 무리지어서 불규칙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장관을 구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버팔로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어디에 나타나는지 알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1를 받겠다. 그런데 만약 인위적인 것이 아니니까 못 볼 수도 있겠죠. 만약 보지 못한다라면 $2를 환불해 주겠다라는 광고를 내게 돼요. 너도 나도 손해가 아니죠. $1를 내고 버팔로 떼를 볼 수가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광경을 보는 거고, 만약 나타나지 않아서 못 보게 되더라도 구매자는 손해가 아니잖아요. $2를 받으니까 너도 나도 막 신청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 되었을 때 버팔로 떼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청년은 약속대로 $2를 모두 환불을 해줘요. 굉장히 울상이겠죠? 그런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싱글벙글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를 받고 $2를 환불을 해주면 굉장히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만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버팔로를 구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타나는 출몰 지역으로 바로 가는 길이 없대요. 뗏목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뗏목을 $5를 내고 이동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청년의 직업은 버팔로 연구자가 아니라 이 뗏목을 운행하는 뱃사공이었다라는 거죠.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2를 내주고도 $3가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싱글벙글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 청년이 수익을 어디에서 얻을 거냐, 단순하게 관광 상품으로 이익을 낼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은 운송 수단으로 이익을 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랐고, 그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이끌어내는 개척가 정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더라. 그래서 저는 경영을 수강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늘 깨어있는 시각을 가져라.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다. 신문을 보세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제들을 보세요. 뉴스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보세요.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경영자가 가져야 할 창의적인 사고, 그죠? 무언가를 접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경영자, 경영을 수행하는 사람, 경영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경영을 수행해야 하는지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영자라고 하면 조직을 이끌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경영이라는 개념이 좁은 의미에서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고,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병원, 학교, 확대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영자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이나 공장장, 이런 사람도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동아리 회장이라든지 또는 교회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주부라든지 모두가 경영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확장된 개념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에는 기업 좁은 의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경영자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관리, 물자 관리, 정보 관리, 전략 관리, 이 모든 활동들이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해서 이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경영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영자는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느냐? 여러 기준에 의해서 경영자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소유와 경영의 의미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느냐, 분리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소유 경영자,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기업을 설립을 할 때 자본을 받게 되죠. 예,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여부는 무엇이냐면 내가 돈을 출자를 해서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모든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위험도 혼자서 다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을 소유 경영자라고 불러요. 소유 경영자. 자본주의 초기의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소유 경영자인 형태를 많이 띠고 있죠. 그래서 소유 경영자는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서 하더라. 자금 출자부터 운영,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 혼자서 하는 경영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용 경영자는 소유 경영자이나, 그죠? 이게 점차적으로 복잡해져요. 의사결정을 많이 내려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 누군가가 부분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더라 해서 고용된 형태가 고용 경영자가 돼요. 이 출자자가 모든 경영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따로 경영자를 고용해서 경영 활동의 어떤 일부를 넘겨주는 형태, 얘가 바로 고용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과 같은 주식회사 형태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일도 많고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러할 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거예요. 자금 출자는 했으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형태이죠. 예, 전문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경영에 필요한 각각의 세분화된 영역에 필요한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러한 형태가 전문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적인